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심리사회학 박사, 개그맨 출신 권영창 교수입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까 하다가 SBS 드라마의 더킹 영원의 군주 드라마 얘기를 할까 합니다. 이게 금토 드라마예요. 주말 드라마. SBS에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밤 10시에 시작했던 거예요. 김은숙 작가가 글을 써서 뭐 시작부터 미리 주목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연출의 백상훈, 정지현 PD가 맡았고요. 근데 이제 요게 왜 저는 주목을 갖기 시작했냐? 물론 이제 도깨비를 첫 회부터 안 보다가 워낙 이제 이슈가 되니까 본 거예요. 막 아줌마들이 도깨비 하면 막 난리가 났으니까. 왜냐면 제가 백화점 VIP 고객이나 또 여러 주부들 대상으로 강연을 하니까요. 근데 야 멋지더라고요. 갑자기 딱 필요할 때 공유가 나타나. 나 같은 도깨비가 아니라 공유가 탁 나타나서 그랬냐 도와줘요. 얼마나 로망스해졌습니까? 우리 현실적인 남편은 그렇게 못 해주거든요. 근데 뭐 도깨비를 비롯해서 뭐 태양의 후예 여러 작품을 썼던 김은숙 작가의 작품, 사실은 저는 드라마를 좀 잘 못 보는 편이에요. 뭐 시사나 뉴스는 꼬박꼬박 챙겨보고 또 이제 기업에서 강연을 하다 보니까 방송이나 강연 이동 시간에 사실은 뭐 97.3MHz KBS 1 라디오 이렇게 주로 시사 경제를 많이 방송하고 때로는 뭐 YTN 94.5MHz 뉴스를 주로 듣습니다. 근데 주식하는 한 후배가 이 친구 차트를 잘 봅니다. 형, 스튜디오 드래곤인 차트가 너무 좋은데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나도 사실은 방송 생활 32년 했는데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CJ ENM의 자회사예요. 근데 뭐 드라마를 뭐 굵직굵직한 게 뭐 매출도 보니까요 뭐 어마어마합니다. 4,686억 이상이고요. 그러니까 드라마에 있어서 뭐 삼성전자, 드라마에 있어서 삼성전자라고 해도 뭐 과언은 아닙니다. 근데 딱 보니까 내가 봐도 차트가 좋아요. 그리고 참 신기한 게 요때를 맞춰서 CJ ENM이 물론 이제 뭐 CGV랑 여러 가지 자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해서 뭐 극장가가 지금 뭐 문을 닫은 상태니까요. 근데 딱 요 시점이에요. 지분율이 꽤 높은데 거기에서 일정 지분을 외국인에게 블록딜을 했거든요. 블록딜은 뭐냐면 장 끝난 다음에 장외시장에서 시가보다도 좀 싸게 파는 거예요. 5%에서 10% 사이. 그래서 7만 3천 얼마에 팔았는데 그 딱 저점을 찍은 거죠. 근데 딱 좋아 보여요. 그리고 그거를 샀던 외국인들이 좀 파는 것 같아. 이게 무슨 얘기냐? 좀 주식을 안 하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는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요 얘기예요. 이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 후배가 워낙 차트를 잡으니까 형 요거 괜찮은데 딱 보니까 제가 괜찮아요. 그리고 이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김은숙 작가의 차기작이 바로 더킹 영원한 군주예요.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또 이민호 씨가 사실은 대한민국의 한류 스타가 되면요 대부분 일본과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잡냐 못 잡냐에 따라서 이 가치가 달라집니다. 한국 내에 5,300만원에 그냥 스타로 살 건지 아니면은 일본과 중국과 아시아의 이 정말 이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의 스타로 살 건지 달라지는데 이민호 씨는 정말 동남아시아의 이 정말 한류 스타 중에 대단한 한류 스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국의 카지노 같은 경우 모델로도 많이 활용되잖아요. 외국인들 보라고. 그리고 이민호 씨가 군대 복무 후에 첫 드라마예요. 그리고 김고은 씨는 도깨비 이후에 첫 드라마. 근데 이게 딱 주식이랑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코니. 제가 뭐 금액은 말할 수는 없지만서도 스튜디오 드래곤을 77,800원쯤에 좀 샀어요. 조금 샀어요. 야, 근데 그때부터 막 올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금요일 날, 그러니까 17일 날 첫 드라마가 할 때 원래 투자 심리,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상담 심리학 박사다 보니까 문화 심리 사회도 보고 투자 심리도 보고 소비 심리도 보고 여러 가지를 좀 봅니다. 근데 요게 사실은 기관들이 작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전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자기네가 좋다고 하니까 사는 거예요. 자꾸 사니까 주식이 없으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저 같으면은 17일 날 드라마가 시작하기 전에 딱 이때 상한가를 보내든지 또 10% 이상 올리면서 시작해야 돼요. 근데 올리면서 바로
뭔가 정리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정리를 했죠. 그래서 그래도 최근에 뭐 하루 투자해서 수익률을 7% 갖고 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후배는 형님 조금만 더 볼게요. 응. 근데 좋다. 좋아요. 왜냐? 사실은 뚜껑을 열고 보니까 더킹 영혼의 군주가 좀 어렵긴 어려워요. 왜냐면 평행 세계를 그린 드라마나 영화가 대부분 다 망했거든요. 근데 이건 김은숙 작가 이걸 어떻게 살리느냐, 이게 김은숙 작가의 묘미인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야, 안 그래도 한알령이 중국에서 해제된다는 얘기가 있다. 왜냐면은 중국의 유튜브로 유명한 그 채널에서 원래 한국 드라마를 없앴었어요. 근데 한국 드라마 채널을 복구하기 시작했거든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지난주가 맞죠. 아직은 일요일이니까. 그래서 초록뱀을 비롯해서 뭐 SM 뭐 여러 가지 계열사 드라마나 그런 소스가 있는 컨텐츠가 있는 것들이 막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단기간에 한 20%, 많게로는 한 35%. 이거 괜찮다. 근데 저는 아무튼 제가 오랫동안 봐왔던 놈이 아니라 후배가 추천해줬던 거기 때문에 그냥 요 상황에서 멈추고, 원래는 금투 드라마가 더 잘 될 것 같다라면은 아마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던졌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훅 올리다가 떨어지다가 이렇게 보합으로 조정으로 끝났거든요. 근데 아마 기관도 아마 주 세력들도 한번 드라마 시청률을 보자. 그 다음에 움직이자. 왜냐면 또 한알령은 사실은 4월에 당장 풀리는 게 아니고 이거 풀릴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또 중국의 시진핑이 한국에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선물로 그러면 5월, 6월, 7월, 8월. 근데 또 6월에 김수현이 군대 제대하고 와서 뭐 사이코라도 괜찮아? 이 드라마가 또 6월에 TVN에 방송되는데 이것도 스튜디오 드래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번 작품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드라마는 저도 워낙 이 머리 좋고 저도 잠깐 뭐 KBS 외주 방송 6개월 PD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워, 평행 세계는. 저도 뭐 SF물 그런 거 워낙 좋아하는데, 근데 김은숙 작가의 고맛이 아직은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시청률이 TVN에서 했던 도깨비가 6점 몇으로 시작했거든요, 1회가. 근데 요거는 그래도 11%가 넘었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아쉽긴 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뭐 길게 봤을 때는 이거 투자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길게 봤을 때는 한알령에서부터 드라마가 워낙 스튜디오 드래곤이 회사가 좋다 보니까 이 줄줄이 지금 드라마에 있어서 삼성전자거든요. 근데 앞으로 코로나19가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어제 기준으로 8명인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주춤하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많아요. 그래서 방콕 드라마가 최고 시청률을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그럼 뭔가가 사인이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단기로 접근했기 때문에 그냥 매도 후에 7% 수익 남기고, 아마 제 후배도 형님 월요일에는 나와야겠는데요. 생각보다. 그래서 또 제가 얘기했던 주식으로 뭐 간단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더킹 영혼의 군주 잘 되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또 도깨비 이상의 작품이 나와서 우리 김은숙 작가 돈도 많이 벌고 이민호 씨도 아무튼 주연 배우들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한국이 돈을 벌어야지 이 경제가 빨리빨리 들고 이게 풀릴 거 아닙니까? 아무튼 더킹 영혼의 군주 응원합니다. 시청률 다음 주엔 빵빵 터지면서 스튜디오 드래곤도 막 가기를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